성남 오픈마이크 위드 위리의 스토리박스 2부 찾아가는 마이크 시작합니다. 우후. 네,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현재 오후 3시 반을 지나갔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성남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협의회 성민회에서 이 버스킹 행사 성남 오픈마이크 위드 위리의 스토리박스를 진행 중입니다. 2부 찾아가는 마이크 진행을 맡은 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이 다목적 복합 문화 공간 위리의 스토리박스가 이곳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국동에 자리 잡은 지 벌써 5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5해 동안 위리의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추억을 쌓아온 이 공간 위리의 스토리박스에서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1부에서 들은 느티나무 보호수 이야기와 율동 시회분들의 신앙송까지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성민의 식구들도 오늘 이 순간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현장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표영신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아까 이 마이크가 좀 작게 들린 것 같았으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데 이렇게 남마풀들은 아주 초록초록 생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많이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이 위리의 스토리박스에 입주해 있는 창작 작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부에 이어 2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민의 주버스팀의 표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소행성의 이연희님과 같이 방송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소원을 이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5명의 입주 작가 중에 김미아 작가님 그리고 초록소 대표 정성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네, 너무 기대되시죠? 네. 스튜디오 1에 상주하고 계신 김미아 작가님과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김미아 작가님이요. 네. 이 작가님은요 팝아트 분야의 화가세요. 네, 팝아트요. 네, 어떤 화풍일지 느낌이 팍팍 오시죠. 네, 뭔가 선명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도 보면 그치 이제 다 아마 떠올리는 이런 화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로 3년째 위례 스토리박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작가님은요. 네. 대학 때의 전공은 원래 원예학이었대요. 원예학. 네. 그렇지만 어떤 운명 같은 이끌림으로 2016년에 대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해서 예술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약간은 돌고 돌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운명 같은 스토리를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들려주세요. 저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 작가님 어릴 때부터 화가를 꿈꾸셨을지 뭐 그런 이야기가 네 들려주세요. 작가님 김미아 작가님 인터뷰입니다. 엄마가 미술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미술학원에 5살 때부터 그렸는데 뭐 내가 화가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런 미술 대회라든지 뭐 포스터 그리기 그런 데 가면 뭐 상장도 많이 받았고 원예학과 시절에도 그렇고 또 디자인 할 때도 그렇고 제도를 했었고 부전공이랄까 그러면서 시각 디자인을 했고요. 또 이 일을 인테리어 디자인이랑 이제 섬유 쪽에 있다 보니까 일본 이제 신혼생활하고 유학생활 거치고 바로 들어와서 대학원을 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오다 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 가더라고요. 뭐. 그때부터 딱 화가가 돼야겠지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늘 미술에 관심이 있었고 인테리어와 섬유 쪽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미술로 대학원을 진학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그 대학원에 진학했을 당시 2016년에 그 작가님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더라고요. 40대 중반. 네. 나이를 밝히시네요. 네, 그래서 중반으로 애매모호하게 당시에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거죠.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고 나서 약 9년 동안 하신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네, 개인 전시회를 30회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하는 모녀전을 해마다 하셔가지고요. 올해 15회째가 되신대요. 그리고 기획전이나 단체전도 다 합치면 약 280여 회. 네. 그리고 아트페어도 21회나 참여하셨어요.
네, 아우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대학원 이전에도 조금씩은 이제 그림을 그리셨다곤 했는데 그렇다 해도 이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전시 횟수도 많지만요. 네. 이 전시회 장소를 이제 찾아보면 대한민국에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아주 곳곳으로 구석구석 다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제가 존경의 눈빛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전시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작가님이 정말 열심히 작업하신 것도 있지만요. 네. 특별한 가치관도 갖고 계셨어요. 어떤 가치관일까요?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인터뷰 틀어주세요. 특별하게 탤런트를 받아서 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 작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전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술은 결국에는 교류고 공감이잖아요. 뭐 작은 전시라고 피하는 작가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을 단위로나 아니면 소규모 단위로도 해야 되는 그게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전시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참여하셨던 거군요. 네. 여기 위례 스토리박스에 입주하고 나서도 작은 전시의 기회는 또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런데 오히려 입주한 후에는 다른 전환점을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막 달려왔다면 아틀리에에 입주하고 나서는요. 예술가로서 시민들이나 마을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 후에는 개인 작품 활동은 많이 못 하셨대요. 아주 그래도 뜻깊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을까요? 네, 바로 위례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그림 수업을 입주 초기부터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30대부터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 보람차고 가르쳤던 학생이 또 미대에 진학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 본인 일처럼 네, 기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림 수업만 또 해왔던 건 아니고요. 그 아이들과 같이 스토리박스의 10월 축제인 생활 문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어린이 회화 전시까지 같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네, 아이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어른이 돼서도 꼭 기억나는 경험이죠. 네. 마음에 어쩌면 예술의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작가님에게 좀 시련이 왔습니다. 어떤 시련일까요? 바로 목 디스크가 온 건데요. 아이고. 네. 한 두어 달 정도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또 이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막 쾌차 이런 병이 아니어가지고 조금씩 회복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다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붓을 잡으면 아직도 목이 저릿저릿하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네. 걱정이네요. 김미아 작가님 부디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 작품 활동 그리고 좋은 교육 활동도 오래오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기다리는 작가님들이 많으셔서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의 예술가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는 스튜디오 3의 주인공 초록소입니다. 초록소. 이곳에는 대표 정성태님과 이제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네. 인터뷰 전에는 초록소의 예술 분야가 저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였어요. 동시대가 겪는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주제 의식을 예술로 접근해서요. 바로 무대와 거리에 담는 작업을 하는 실험 예술 연구 단체입니다. 캔버스가 길죠. 아닌 거리에 담는 작업이라면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리 예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정성택님은 이제 영국 무대에서 활동을 했던 배우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지금의 거리 예술 공연을 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준비되었나요? 원래는 서커스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점핑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보는 어떤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지 하면서 들어봤죠. 그렇게 해서 듣다가 그래서 그때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한 6, 7명이 프랑스에 가서 한 달 동안 유학을 했었어요. 서커스 유학 개념에서 저희는 이제 뭐 프랑스의 크낙이라고 프랑스 국립 서커스 학교거든요. 센터인데 거기랑 이제 저희 센터가 협업해서 이제 한 달간 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준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5명 정도가 이제 가서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서커스 학교를 경험한 거죠. 국내에 처음 생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까지 가서 서커스를 배울 기회를 가지신 거군요. 그렇죠.
이에 한 달 정도 기숙사를 사용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하면서 축제도 같이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함께 익혀서 축제를 막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을 것 네. 다녀와서도 당연히 이제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네. 그때 이후로 갔다 와서 이제 국내에 있는 서커스 축제나 거리예술 축제 이런 축제들을 막 경험하면서 제가 저는 이제 연기가 최고의 어떤 예술의 장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거리에서의 공연이. 그 다음 해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거리예술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또 형성이 됐어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기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예술과 서커스 네, 입문하게 되었죠. 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거리 예술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육성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년 동안 또 거리 예술 단체의 객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이어 나갔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작품 활동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초록소라는 단체명도 만들고 이 작품의 주제는 기후 위기로 잡으셨어요. 현재 기후 위기. 네, 그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마침 제가 꽂혔던 게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네. 왠지 기후라는 지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 서커스가 가지는 그 특성, 위험, 두려움 이런 것들과 같이 접목해 보면 굉장히 설명하기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기후가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잠깐 떴다가 또 가라앉긴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아주 실감나게 겪고 있고 그럼 기후 위기에 대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드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에 이제 여러 이슈가 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록소는요, 빙하에 대한 내용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빙하. 네. 이미 녹아버린 빙하를 기리는 장례식을 이제 시각적으로 담은 작품, 티핑 포인트가 있고요. 티핑 포인트요. 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무의식과 무관심을 빙하에 빗대서 그냥 공연 60분 내내 녹고 부서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28조 톤. 28조 톤. 네. 28조톤? 상상이 안 가는 크기인데요. 네. 네, 그 대표 네. 작품이 있습니다. 또 특히 위례 스토리박스에 입주한 이후에는요. 기후에 대한 관성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집단성을 그린 관성 9이라는 작품을 저기 앞에 보이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뭔가 퍼포먼스와 인라인 스케이트장 잘 어울리네요. 네. 그리고 위례동 보호수인 그 400년 느티나무를 보호하자는 네, 바로 지금 저 공연. 앞에 보이는 네, 저 그렇죠. 느티나무군요. 네. 가디언즈도 선보였습니다. 그럼 신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체력 소모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성택님의 역할이 연출 기획이기는 한데요. 공연에 직접 출연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고된 연습과 훈련을 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고기? 어떻게? 체력이 맞아요. 필요하니까. 고기 필요하죠. 고기 단백질 너무 필요한데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신 이제 정성태님 생각하신 거는 바로 네.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네. 그럼 사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작품 활동도 이렇게 뭔가 계속 하시는데 올해도 여기서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공연을 한 작품도 해마다 이제 조금씩 수정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 같은 작품도 2024 버전으로 이제 4월 말에 춘천에서 공연을 또 하셨고요. 네. 5월 말에는 부산 국제 연극제에도 나가실 계획이에요. 네, 그럼 거기는 일종의 경연이라 가지고요. 입상을 하면 이제 국제 무대에 초청받을 수 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위례로 돌아와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회 같은 거 준비하시면서 공연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거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성남에도 이런 양성 과정이 있나? 그런 거 궁금하네요. 거리 예술 양성 과정은 네. 잘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네. 성남도 사실 미디어나 뭐 예술 관련 양성 과정들이
다양하게 있죠. 없으면 서로 좀 네. 네, 아주 일가견이 있는데 네. 기회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전문가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긴 네. 호흡이 필요하다고 정성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프로젝트도 또 많이 해봐야 되고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양성 과정 기간들이 좀 짧지 않나 하고 그런 게 좀 아쉽다. 예, 그런 의견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런 양성 과정이 좀 긴 호흡으로 가야 이런 걸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사실 사람도 기관도 도시도 성장하는 중이니까요. 이런 생각과 꿈을 가지신 분이 계셔야 그 후에 또 뭔가 발전이 있고 그런 과정도 또 생기고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네, 미래 신도시 위례에 뿌려진 이 예술의 씨앗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영신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작품에 관심이 생겨서 집에 갈 때도 한번 이렇게 한번 더 둘러보고 그러고 싶네요. 여기 뒤에 보니까 초록소에서 쓰시던 물건인가 봐요. 예술 공연을 위한 장비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재활용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마 맞아요. 사용하시던 여기 그런 아마 다른 것들인 스튜디오 잠깐 그 네. 입주한 짐과는 네. 사뭇 다른 네. 공연 장비들과 그 소재들이 지금 다 여기에 진열되어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인터뷰할 때도 좁은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여기, 퍼포먼스를 예. 위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또 인터뷰 해주시고 인터뷰 녹음까지 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네.